사고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. 이 사고는 참 좀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인데, 여튼 이 사고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울 게 있습니다. 배워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이런 사고를 좀 막자는 취지에서 이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교육 자료를 제가 활용을 합니다. 세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. 감전돼서 끔찍하게. 그리고 한 분은 탈출을 하는데 그분도 뭐 생사가 불명이에요.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제조업체예요. 제조업체에서 이동식 틀비개입니다. 이게 이동식 틀비개를 이 작업을 하면서 이리로 밀고 갑니다. 밀고 이리가 나오다가 이 측면에 뭐가 있는가 하면 호이스트 크레인이 있어요. 호이스트 크레인에 트롤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이제 동부스가 쭉 연결되면서 이 부스를 슬라이딩을 하면서 전원을 공급을 하는데, 여기 위에 고무 커버가 보통 덮여 있어요. 근데 그 고무 커버가 밑에서 조금만 이렇게 옆에서 측면에서 힘을 가하면 벗겨져 버려요. 벗겨져 가지고 충전부가 노출이 됩니다. 이 이동식 틀비개를 밀고 가다가 여기 닿은 거예요. 여기 닿으면은 이동식 틀비개가 단간 파이프가 철제잖아요. 그쪽으로 전기가 누전이 되겠죠. 누전된 전기가 땅으로 간다 그랬죠. 근데 이동식 틀비개 바퀴가 이걸로 돼 있어요. 플라스틱 고무 바퀴로. 그럼 여기에 전기가 절연이 되죠. 그럼 땅으로 가는 전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? 네 사람이 틀비개를 손으로 잡고 밀고 가고 있어요. 그럼 이 사람 손을 통해서, 몸을 통해서 발이 땅에 닿아있죠. 이렇게 통전 경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감전이 되는 겁니다.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밀고 나옵니다. 네 사람인데 여기 이분이 여자분이에요. 네 명이 밀고 나오다가 위에 닿는 순간에 축 늘어져 버립니다. 지금 감전이 됐습니다. 근데 손을 놓으면 될 텐데 손을 못 놔요. 그리고 이제 발 부분으로서 발에 접촉된 이 부분에 이제 열이 나면서 불이 붙습니다. 이 사람은 떨어졌는데 이쪽으로 굴렀으면 됐을 텐데 이리로 굴러서 지금 대퇴부 쪽이 닿아 있어요. 그래서 계속 감전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사람도 떨어졌는데 골반 부위가 닿았어요. 그래서 이 사람 몸으로도 지금 계속 감전이 됩니다. 막 스파크가 일어나죠. 이 사람도 허리 부위에 이렇게 닿아서 계속 감전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여자분은 지금 한 손은 떨어졌는데 한 손은 아직 붙들고 있죠. 근데 떨어지면서 앞에 쓰러진 사람 몸 위로 떨어졌어요. 그래서 분리가 됐습니다. 일단 감전에서 해제가 됐어요. 이제 의식을 좀 있으면 차리고 일어나서 나갑니다. 근데 또 나가다가 정신이 없으니까 여기 목이 닿아버려요. 한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몸이 분리가 됐어요. 감전에서 분리돼서 좀 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갑니다. 근데 여기 지금 연기가 나는 게 여기 계속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죠. 이 사람들 몸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살이 타서 지금 연기가 나는 겁니다.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. 자, 일어나서 나갑니다. 자, 탈출을 했어요. 근데 이분 보세요. 이분. 고개를 지금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. 고개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. 자기 몸이 타는 걸 보고 있어요. 몸에 불이 붙었어요. 자, 이게 무슨 상황이냐.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세 사람이 여기서 끔찍하게 다 죽었어요. 아까 감전이 됐을 때 축 늘어졌죠. 그럼 손을 놔버리면 되는데 손을 못 놓고 있죠. 왜 못 놓느냐.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. 전기에 감전이 되면은 수축을 해요. 근육이. 이렇게 잡고 있는 건 내가 놔을 수가 없어요. 어떤 의지로도 움직이지 않아요. 여러분도 감전이 돼 본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많은 감전 사고를 겪었는데 감전이 되면은요, 끔찍합니다, 그 고통이. 양손 감전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. 양손이 감전되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, 우리 몸 안에 뼈가 있잖아요. 뼈 안에 골수가 있어요. 그 골수로 아주 이렇게 투박한 쇠꼬챙이로 골수를 찔러서 관통을 하는 그런 느낌이 나요. 근데, 감전이 되면은, 정신은 또렷해집니다. 정신이 아주 한 10시간 자고 일어난 것처럼 정신이 또렷해져요. 몸은 못 움직이고.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져요. 너무나 리얼하게 느껴져요. 감전에 당해서
겪는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고 아프기 때문에 고문 중에서 제일 비인간적이고 제일 강력한 고문이 전기고문이에요. 전기고문 하면은 거의 다 자백합니다. 죽든지. 근데 그 상황이 된 거예요. 그 상황이 돼서 이 사람들은 자기 몸에 끔찍한 고통을 느끼면서 있다가 떨어졌죠. 떨어진 게 손을 놓은 게 아니라 근육이 타버린 거예요. 근육이 타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. 손을 놓은 게 아니라. 근데 무너져 내리면서 이쪽으로 벗어났으면 살았을 텐데 몸이 전부 여기 닿았어요. 이렇게. 닿아서 계속 그쪽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여기는 이제 아까 신발 신고 있을 때보다 저항이 더 작잖아요. 몸이 바로 닿아가지고 엉덩이가 닿아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전기가 더 큰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몸에 불이 붙은 거예요. 그 다음 이 사람은 지금 고개를 들고 있죠. 이 사람은 허벅지 부위에 여기가 닿았어요. 여기가 닿았는데 이제 실신을 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이 밑에 부분은 지금 전기가 흘러서 못 움직이는데 윗부분은 전기가 약하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. 목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. 목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기 몸이 타는 걸 저렇게 보면서 타 죽은 거예요. 끔찍하게. 여자분이 여기 매달려 있다가 나갔는데 여성분들이 피하 지방이 좀 많아요. 남성들보다도. 그래서 그 피하 지방이 전기가 잘 안 흐릅니다. 그 저항이 커서 이런 형태의 감전이 되면 조금 더 그 데미지가 적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좀 오래 있었죠. 오래 견디다가 넘어졌는데 이 앞에 쓰러진 사람 몸 위쪽으로 넘어져서 이 사람은 분리가 됐어요. 왜 분리가 됐느냐? 전기는 자기가 제일 흐르기 쉬운 길로 흐른다 그랬죠. 이 사람 몸 위로 쓰러졌는데 이 사람은 종아리 쪽으로 붙어서 허벅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. 허벅지 대퇴부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위에 쓰러져 있는 그 여자분한테는 전기가 안 오는 거예요. 전기가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렸죠. 정신을 차려서 나가다가 또 여기 목이 한번 닿아서 쓰러졌는데 다행히 이 단감 파이프에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 여성분은 참 좀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기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 있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전기에 감전되면 내상을 입는다 그랬잖아요. 저 정도 감전이 되면 장기가 다 상했어요, 이미. 근데 저렇게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 아데드랄린이 나옵니다, 몸에서.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. 그래서 전쟁터에서 막 자기 다리가 하나 잘라주고 내장에 내장이 흘러나와도 쏜살같이 달려갑니다. 그 아데드랄린이 나오면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. 지금 그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거의 몸이 다 상했는데도 일어나서 나갔죠. 나가서 끔찍한 고통을 받다가 죽든지 아니면 회복이 돼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내상을 가지고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. 그런 끔찍한 사고가 난 겁니다, 여기서. 그럼 이 사고를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? 이제, 예? 그렇죠. 위험성 평가를 해서 아주 훌륭합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. 위험성 평가는, 여기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, 이 이동식 틀비기가 움직이는 동선이 있잖아요. 그 동선을 봐야 되는 거예요. 동선을 보고 여기가 좁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갔잖아요. 지금 코너링 하는 데가 좁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서 위에가 닿아버린 거예요. 이 높이하고 주변을 살펴서 저런 위험성이 있으면 가는 경로를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를 프로텍션을 하든지 다른 보호 조치를 하고 움직였어야 되는 거예요. 그 위험성 평가를 안 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. 첫 번째.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를 하고 나서 만약에 안전조치를 한다면 어떤 안전조치를 할 수 있었느냐. 여기 호이스트 크레인에 전원 공급하는 크레인 트롤리가 있잖아요. 여기에 누전 차단기를 써야 돼요. 저기 누전 차단기를 썼으면은 저 사람들한테 여기 이 감전된 전압이 제가 볼 때는 이게 380V 정도 되는 전압이에요. 380V 정도 되는 전압이 감전되면 저렇게 됩니다. 이 사람들 몸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불이 붙는 이 전류가 그렇게 큰 전류가 아니에요. 여기 불과 한 3A, 4A, 5A 정도 흐르면 저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전류가 흐르기 전에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겠죠. 이거는 누전된 거잖아요.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고 누전돼서 대지로 흘러간 거니까. 누전 차단기 달아놨으면 이 사람들한테 이런 끔찍한 데미지가 안 나고 그냥 찌릿하고 조금 충격을 받아도 저렇게 사망할 때까지는 안 갔겠죠. 그게 첫 번째 대책입니다. 두 번째 대책.
충전부를 보호를 해서면 됐죠. 여기다가 트레이 카바를 덮든지 철제 카바를 덮든지 해서 옆에서 뭔가가 닿아도 이쪽에 충전부가 닿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했으면 되겠죠. 그게 사고를 막는 방법입니다. 충전부 보호하는 거. 세 번째는 조금 이거는 억지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접지를 했으면 돼요. 이 바퀴를. 아까 우리가 자동차 마우라에 접지한 거 봤죠? 그것처럼 이게 쇠사슬 체인을 하나 걸어가지고 접지를 해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갔으면 저렇게 안 됩니다. 왜냐? 접지는 상대적인 거라 그랬잖아요. 이 사람들은 어쨌든 신발을 신고 있어요. 장갑도 꼈을 테고. 그럼 장갑하고 신발하고 그 저항이 여기 이 쇠사슬 체인을 늘어뜨려 놓은 것보다는 저항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예요. 전기는 자기가 가기 쉬운 길로 간다 그랬잖아요. 그 쇠사슬 체인을 저렇게 걸어 놓으면은 그 체인 쪽으로 전기가 많이 흘러가서 이 사람들을 좀 보호를 해줬겠죠. 그 세 가지예요. 충전부 보호, 보호접지, 누전 차단기예요.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했으면 저지경까지 안 되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사고가 난 현장에 가서 사고 조사를 해보면요. 참 안타까운 상황이 많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게 많아요. 그게 이제 안전에서 치저 법칙이라고 해요. 치저가 치저 구멍이 뻐끔뻐끔하게 많이 있잖아요. 그 구멍이 보통 지그작으로 이렇게 해서 막혀져요. 근데 치즈 구멍이 5개, 7개가 일렬로 쭉 연결돼서 그냥 관통이 돼버린 거예요. 하나만 사폐가 됐으면 막아지는 사고가 6가지, 7가지가 그대로 일렬로 그냥 뚫려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사고가 납니다. 어처구니 없이. 이 사고도 그렇게 난 거예요. 여기 이 접지를 한다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. 우리가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 붐대가 이런 고압선에 닿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특고압 22,900V에 닿기도 하고 154V까지도 크레인 혼촉 사고가 납니다. 154는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. 철탑이. 제가 154 그 크레인 혼촉 사고 났는데 사고 조사를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사고가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교량 작업을 하면서 교량 이 거푸집을 인양을 했어요. 근데 크레인이 이제 그 넓은 바운다리 운행을 해야 돼서 크레인이 그 굉장히 큰 규격이었어요. 그래서 붐대를 높게 뽑아가지고 교량 거푸집을 옮기는데 거푸집이 이제 그 크레인 용량에 비해서 이 거푸집 무게가 작으니까 아우터리그를 다 안 뽑았어요. 아우터리그를 다 안 뽑고 타이어가 땅에 닿은 상태에서 작업을 했어요. 그 정도로 해도 어떤 무게에서 위험성은 없었어요. 워낙 가벼운 걸 들었으니까. 근데 이게 올라가서 1호선 쪽에 닿은 거예요. 닿았는데 완전히 닿았으면 폭발을 했을 텐데 완전히 안 닿고 선막이 일어났어요. 그러니까 1호선이나 229는 완전히 닿지 않아도 공기 중에 그게 절연 파괴가 될 수 있는 거리에 가면 아크 형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누전이 됩니다. 그 누전이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그 누전이 일어나서 이 기사분이 내렸어요. 내려가지고 그 타이어 쪽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타이어 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타이어 쪽으로 누전이 된 거예요. 타이어 쪽으로. 타이어 쪽으로 누전이 됐는데 이게 좀 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타이어 있잖아요. 타이어. 자동차 타이어 중에 승용차는 그 타이어 규격이 전기가 안 통하도록 절연이 되도록 만들게 돼 있어요. 왜냐하면 승용차에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낙뢰가 치든지 하면은 이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승용차 타이어는 이 절연이 되게 돼 있어요. 근데 저런 트럭이라든지 크레인 타이어 있잖아요. 그 타이어는 절연 규격이 없어요. 절연을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안에는 워낙에 강한 압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탄소도 들어가고 와이어도 들어가 있어요. 심지어. 그래서 그 타이어는 절연이 안 됩니다. 절연이 안 되니까 그 크레인 기사가 살은 거예요, 사실은. 거기 절연이 돼서 크레인에 여기 차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 기사가 내렸으면은 몸이 크레인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발이 닿는 순간에 내 몸을 통해서 전기가 누전돼서 흘러들어요, 땅으로. 그럼 즉사합니다. 근데 타이어에 이게 절연이 안 되니까 타이어 쪽으로 전기가 누전되면서 이 사람은 살린 거예요. 근데 그 타이어 쪽에 대전력을 흐르면서 열이 나니까 무슨 이제 소리가 난 거예요. 그래서 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타이어가 터져버렸어요. 타이어가 터지면서 이제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좀 부상을 입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 규격이 없어요. 제가 본 바로는 규격이 없는데 해외 스펙에는 그게 있어요.
여기 울산에 가면 지금 S오일 그 정유 공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 제가 스펙을 보니까 거기가 아람코라고 사우디 회사예요. 그게 이제 그 규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. 크레인을 쓸 때는 아웃트리거를 4개를 뽑잖아요. 4개 중에 1개 이상을 접지를 하라고 돼 있어요. 접지. 크레인 아웃트리거 뽑아가지고 밑에 이제 그 발판을 놓잖아요. 발판이 이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목재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. 그걸 하면은 접지가 안 되잖아요. 공정이 떠버리잖아요. 그럼 이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가공선로에 닿으면은 누전될 거 아닙니까? 누전되면은 칠하게 안 되니까 그 크레인 자체에 엄청난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누전이 안 되니까 어떤 폭발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전기가 걸리기 때문에 그 계기가 이상한 동작을 해요. 크레인 계기가. 그러면은 이 기사가 놀래가지고 크레인 운전하는 분이 놀래서 내릴 거 아닙니까? 내리면은 즉사하는 거예요, 그냥. 그 턱과 고압이 걸려있는 거, 그거를 잡고 발이 땅에 닿는 순간에 통정 경로가 형성돼서 이 사람 터져버려요, 몸이 그냥.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크레인 아웃트리거 중에 하나를 접지를 해놓으면은 그렇게 누전이 됐을 때 그쪽으로 흘러가는 지락 경로가 생기잖아요. 그러면 한전에서 동작을 하는 보호 계정기가 있어요. 지락이 됐을 때 동작을 하는 뭐 리클로즈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게 떨어지면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. 그 크레인 기사를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크레인 이 아웃트리거 중에 하나를 접지하라는 그 스펙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. 제가 억지스럽다는 거는 이걸 이동식 틀비개를 밀고 가면서 위에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접지를 해간다는 게 사실 억지스럽기는 해요. 감전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쪽으로 안 가야 되는 거지.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이 전기안전 3원칙, 충전부 보호, 보호접지, 누전차단기 그 3개를 적용해 본다면은 크레인 트롤리 전원 쪽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바퀴 쪽에 접지를 하고 충전부 보호를 했으면은 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죠. 그 3개 중에 하나만 블로킹이 됐으면은. 그게 안 돼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. 자, 여기까지 보고 잠깐 끊겠습니다. 그러면 네. 혹시